안녕하세요, 데저트이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영상은 롱텀 헬멧 사용기 영상입니다. 제가 사용해본 여러가지 헬멧들의 이야기를 다뤄볼게요. 그중 최근에 인기 있는 클래식 바이크 헬멧들을 다룹니다. 아라이의 래피드 네오, 쇼웨이의 글램스터와 EX0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부 내돈내산으로 구입하여 1년 이상 사용해본 주관적인 사용기인데요. 무게도 달아보고 직접 사용해보며 느낀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따봉 좋아요 박아주시고요. 영상의 길이가 1시간이 훌쩍 넘길래 보시기 편하라고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자동차용 서킷용 헬멧, 오픈 페이스 헬멧, 기타 등등 뚝배기 이야기는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렛츠 고! 두둥 딱! 네, 안녕하십니까, 데저트이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매해서 사용해본 바이크용 헬멧들을 한번 사용길,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미흡하고 아쉬웠는지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한번 풀어나가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바이크 헬멧을 구매할 때 정말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디자인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기능성이나 안전 성능이나 뭐 인증 같은 것들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내 바이크와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추구하는 어떤 라이딩 패션이랑 조화를 또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격, 가격이 좀 저렴한 것부터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유저들이 있습니다. 네, 자, 각자의 사정과 생각과 기호와 주관과 뭐 지향점이 전부 다 다를 것이라고 보나, 저의 어떤 후기나 경험이나 사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 영상 자체가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의 순서는 제가 구매했던 헬멧들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구매했던 게 이제 쇼웨이의 EX0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이의 래피드 네오, 그리고 그 다음에 쇼웨이의 글램스터,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은 자전거용 헬멧들. 네, 이거 거의 이제 박살나가고 있는, 내피가 거의 이제 분리되고 있는 자동차 트랙 주행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서킷용 헬멧, 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연한이 종료된 것들은 이번 기회에 이 영상에서 다 한번 소개해서 설명해 드리고 폐기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제 여자친구가 같이 사용하는 그런 헬멧들도 있어서 총 뭐 한 10개가 넘는 헬멧이 지금 있는데, 엄청 뭐 제가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뭐 필요해서, 네, 헬멧도 이제 바이크 라이딩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하나 더, 맨날 똑같은 헬멧 쓰는 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크란 취미가, 자동차 서킷하는 취미가 나와 맞는다. 그래서 좀 더 개성도 표현하고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헬멧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서 풀페이스 헬멧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헬멧의 필요성과 안전성은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영혼과 기억과 어떤 지능, 사고력,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뇌에 들어있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뭐 심장과 폐가 뛰고 있어도, 활동하고 있어도 이 뇌가 죽으면은 사실상 거의 이제 죽은 걸로 이제 사람들을 판정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우리 머리에 대한 보호는 항상 강조해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전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이런 오픈 페이스 같은 헬멧들은 사실 이제 안면 부위, 침가드가 아예 없습니다. 네, 쓰고 벗을 때 편하고, 활동성이나 호흡할 때도 편하고, 네, 뭐 시야 같은 것들도 고글을 안 쓰는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말 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전면 부위에 대한 방어력은 아예 없죠.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뭐 마스크나 바프나 뭐 복면이나 뭐 마스크를 끼고 바라클라바를 쓰더라 하더라도 이 주행 중 들어오는 이물질, 뭐 날벌레, 그리고 매연 같은 것들이, 네, 그리고 막 돌빵 같은 것들, 작은 돌이라도 고속 주행하면서 안면 부위에 가격을 당하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예. 저도 심지어 오픈카를 타다가 이제 벌레가 이제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마에 맞아서 뭐 이제 벌레 육수가 튀면서 참 막 고통스럽고, 그로 인해서 눈이나 이런 것들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에는 갑자기 운전하다가 이제 시야도 제한되고 깜짝 놀라다 보니까 밸런스가 흐트러져 가지고 크게 위험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다가 뭐 잠자리나 매미, 뭐 제가 맞아본 것들 다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고개만 돌려도 이렇게 로드 자전거 같은 거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아찔했던, 거의 낙차할 뻔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픈 페이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아무리 뭐 덥거나 뭐 겨울에는 당연히 풀 페이스가 좀 더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풀 페이스를 더 선호한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이크가 이제 BMW의 R18, R18 트랜스컨티넨탈. 영상 보신 분들 채널에 대해서 혹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 11월에 후방 추돌 사고를 정차 중에 당하면서 아주 또 곤욕을 치렀었고, 심적으로 이제 몸도 많이 좀 다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 이쪽에 있는 헬멧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광대 아래쪽으로, 턱 쪽으로 많이 긁혀가지고 이제 외형적인 복원은 해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의 피부나 이런 거를 사포로, 아니면 거친 뭐 어떤 벽돌 같은 걸로, 시멘트 벽돌로 한번 긁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거를 50, 100km 뭐 과속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지면과 마찰되었을 때 순식간입니다, 진짜. 뭐 1, 2초만 한 80km 정도 속도에서 맨살로 마찰이 되면은 그냥 정말 이제 피부 이식, 뭐 피부 정도가 손상되는 정도로, 피부 안에 있는 뭐 진피나 이 정도에서 끝나는 정도의 데미지라면은 뭐 괜찮은데, 뭐 절단되거나 잘리거나 좀 끔찍한 소리를 하는 것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좀 있으나, 그만큼 이제 바이크 사고, 자동차도 그렇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정말 우리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이나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전장구 중에 하나인 헬멧을 첫 번째 편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 시리즈는 지금 제가 구매했던 것들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신발, 세 번째는 장갑,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사서 가지고 있는 라이딩 기어들, 프로텍터들이랑 그런 것들을 자, 기종을 지금 제가 말하다가 지금 끊겼는데, 이제 1800cc 이제 대형 투어러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랄 가지고 있어요. 우랄 사이드카. 그것도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박스 엔진 바이크가 지금 2대고, 그리고 CG125 원동기 있고, 그전에는 작년에는 이제 로얄 엔필드의 컨티넨탈 GT 650 뭐 이런 걸 탔었고, 조금 전부 다 이제 좀 클래식 바이크죠. R18 TC 빼고는 주행풍을 다 맞는 그런 바이크고, 제가 어떤 장르의 바이크만 고집하고 항상 그것만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제 지인들 거 이제 빌려 타기도 하고, 고성능 바이크들을 뭐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좀 바이크 라이프를 시작할 때, 어렸을 때도 그런 바이크들을 좋아했었고 경험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로얄 엔필드 컨티넨탈 GT 650을 다시 사면서 이종 소형 면허도 따고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크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샀던 게 바로 이제 쇼웨이의 EX0라는 이제 헬멧이에요. 이 헬멧은,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헬멧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게 아마 글램스터랑 래피드 네오랑 아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먼저 친가드가 이 엔듀로나 오프로드 헬멧처럼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할 때 쓰고 벗을 때 대단히 편하고요. 들어가는 이제 구멍이 좀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내피의 어떤 디자인이나 구성은 좀 평이하다고 볼 수 있고, 세나를 설치할 때도 뭔가 이제 스피커 같은 것들 위치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지금 쇼웨이의 그 EX0의 이제 이퀘이션, 뭐 평등이라는 뜻이죠. 디자인에 어떤 추가가 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데칼이 좀 더 들어가서 가격이 10만원 비쌌고, 지금 이 제품은 가격이 62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모자 챙 같은 거,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챙이라고 저는 그냥 부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커스텀 도색을 해가지고 어떤 이 깔을 맞춘 겁니다. 마스킹 지옥이라고 하죠. 이 챙의 가격은 얼마 안 했는데, 중콩이라고 제 이제 아는 이제 커스텀 이제 페인터인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헬멧은 이 안에 이제 바이저가 달려 있어서, 지금 이 헬멧은 이제 고글을 지금 제가 얹어놔가지고 연출을 해봤는데, 이렇게 많이들 쓰실 거예요.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바이저는 사실 주행풍이 좀 받는 80km 정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은 안쪽으로 바람이, 주행풍이 유입되면서 눈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동기 정도 수준으로 시내에서 뭐 30, 50km 이제 시내 속도 제한도 있고, 그 안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불편함은 못 느끼는데, 조금 이제 장거리 투어를 갈 때는 이거는 좀 힘들다. 특히 찬바람이 들이치는 겨울에는 더욱더 또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물질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유입되는 그런 면적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고 고글을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그런 헬멧입니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글,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100%, 제가 이 고글 같은 경우는 실수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2개 담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거 담았다 저거 담았다 하다가 수량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2개 사가지고 하나는 반품해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그랬는데, 겉이 고글 밴드를 이제 홀드하는 그런 거는 없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얹어놓고 씁니다. 밴드의 장력이 나중에 풀릴까봐 좀 이제 풀어놓고 보관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상태로 뭐 한 몇 년 동안 있어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기는 해요. 고글 같은 경우 사용하게 되면은 좀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바이저 일체형인 것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고글의 베젤이라고 하죠. 이 안에도 이제 안착돼가지고 피부랑 이제 땀도 덜 차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려고 이렇게 스펀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그 프레임의 베젤 때문에 시야가 좀 좁아지는 건 있고, 호흡할 때는 여기 코가 이쪽에 싹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뭐 어떤 바이크를 타든지 뭐 요새는 사용 빈도가 좀 적은데, 그래도 워낙 또 챙이 달려있고 고글을 좀 스왑하면서 사용하다 보면은 다양한 또 패션을 것을 이제 연출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헬멧이었습니다. 데저트 이글 채널은 최고의 세차용품 센샤와 함께합니다. 세차용품은 센샤, 검색창에 센샤를 입력해보세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쇼웨이의 글램스터입니다. 2개가 있죠. 자, 쇼웨이의 글램스터 헬멧입니다. 원래는 레피드 네오부터 먼저 샀는데 글램스터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들이 원래 작년에는 네이키드 클래식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사실은 글램스터가 돈값을 못한다라고 좀 지인들 중에 말하시는 분들, 이제 바이크 구력이 좀 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레플리카나 이런 것들을 고성능 네이키드 바이크들을 타시는 분들이었는데, 품절음이 심하다, 예쁘긴 한데 비싸다, 소두핏인데 좀 어떤 다른 스펙들이 헬멧이 기본적으로 갖추는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 모양 예쁜 값비싼 가성비 안 좋은 그런 헬멧이다, 뭐 이런 얘기 선입견이 조금 생기려고 했지만 워낙 또 제가 갖고 싶었던 헬멧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행풍을 다 받는 페어링이 없는 바이크를 탔을 때는 레피드 네오보다 안에 들어오는 볼륨, 저는 이어플러그를 안 하고 탑니다. 이게 귀찮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 이어플러그를 쓰는 거를 좀 싫어하는데, 뭐 배기 튜닝을 뭐 컨티넨탈 GT 때는 했지만 또 너무 큰 배기음에 좀 언제부턴가 싫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이제 자동차도 배기 튜닝 좀 존재감 있는 배기 세팅을 좀 추구하고 그런 걸 실행하기도 했는데, 점점 또 30대 초반 중반 이제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멋없는 소리로 볼륨만 큰, 이제 개같이 소리만 큰 그런 자동차나 이륜차들을 좀 목격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들이 좀 싫어져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페어링이 있는 거대한 대형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이 헬멧, 이 글램스터에 가장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레피드 네오보다는 사실 떨어지는 면들도 좀 많습니다. 물론 고성능 R차용 헬멧들에 비하면 레피드 네오도 모자란 점이 많아요. 무겁고 통기성이나 에어 벤틸레이션이나 많이 떨어지는 면도 많은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또 영상에 또 대부분에 소개되는 헬멧이 그런 클래식 헬멧들이다 보니까 배를 또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인터넷 용품 쇼핑몰에서도 카테고리를 클래식 헬멧으로 이제 분류를 해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들이 좀 찾아보기 좀 수월했던 것도 있고. 자, 글램스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2개의 엑스라지 사이즈고, 그리고 이게 엑스라지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제 여자친구가 사용하는 미디움. 제가 이걸 쓰다가 파손됐어요. 사고를 겪으면서 저는 그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헬멧은 어느 정도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때, 뭐 매뉴얼에 보면은 뭐 1.2m, 1m 이상에서 뭐 낙하했을 때 그거는 이제 수명이 다한 거다, 기능적으로 방어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지금 뭐 명기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큰 사고를 당한다면은 사실 헬멧은 관상용, 장식용으로
이상의 어떤 가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조 회사가 말한 것들은 사실 과학을 근거해서 수많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헬멧을 이제 더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뭔가 어떤 다른 뜻으로 호도하려는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 헬멧은 글램스터는 이제 일본의 이제 쇼에이 헬멧 회사로 대표되는 RI 쇼에이, 그리고 다른 나라 회사 제품들도 정말 이제 뛰어난 성능의 헬멧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산에 지금 이제 HJC, 홍진도 있고 이제 AGV도 있고 최초의 풀페이스 헬멧을 만들었던 벨도 있고 정말 많아요. 헬멧 브랜드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한 20개 정도 되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2개 브랜드 중 하나인데, 이 헬멧의 일단 장점부터 이야기하면은 가볍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저울을 사가지고 전부 다 무게도 달아봤는데, 사이즈별로 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다른 것도 있으나, 레피드 네오보다 일단, 가볍고요. 저는 이제 187cm 키에, 건장한 이제 체중 한 86kg 정도 나가는, 좀 누가 봐도 이제 키가 아주 크고 덩치가 큰 그런 체형이지만,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신장이나 근력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근육량이나 그리고 성별,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근력과 힘이나 버티는 체력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도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거 이제 바이크를 뭘 타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서두에서도 어떤 바이크를 타는지를 분명히 이제 말씀드린 거고, 데저트 이글은 이런 바이크를 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상황과 나의 현재 바이크 보유 라인업에 빗대어서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이 영상을 보고 구매나 꼭 구매를 안 해도 이 영상 볼 수 있잖아요. 저런 헬멧이구나. 이런 장르의 이제 헬멧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저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헬멧을 쓰고 벗을 때는 레피드 네오보다 좀 많이 편했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넓습니다. 자, 워낙 또 이제 제가 또 이 영상에서 이제 다른 후반 섹션에 레피드 네오랑 글램스터랑 VS 한번 이제 흥미거리로 이제 해볼 건데, 사실은 여기 고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은 다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색상, 어떤 한 헬멧에 꽂혀가지고 디자인, 데칼이 다른 거, 색상이 다른 것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신발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꼭 나는 저 중에서 한 개만 사야 될 것 같다. 돈이 딱 그거 하나 살 돈만 있다. 혹은 돈은 있는데 지금 헬멧을 그렇게 여러 개 사고 싶지는 않다. 내가 생각한 어떤 소비의 어떤 최고 총량의 한도가 있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이제 판단 이해합니다. 개인의 선택이고요. 네, 그랬을 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멘트도 후반부에 넣어놓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제 세나 무선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세나 유니버설 이 브라켓 해놨고, 스피커도 들어가서 어떤 출고 상태보다는 중량이 늘어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헬멧들은 전부 다 이제 TC10? 5일 거야 아마? 네, TC2, 3, 4 색상이 좀 더 다른 것들이 이제 청색 계열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흰색, 검정, 그리고 요새 또 새로 나온 게 하나 있지 않나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헬멧이 글램스터는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소두핏이고, 뭔가 또 디자인 자체가 뭔가 좀 전천후로, 사실 어떠한 바이크에 착용해도 좀 무난하게 받쳐주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든 물류비,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서 그런지 없을 때가 많아요. 지금 제가 이것도 검정색도 연초에 정말 계속 품절이다가 운 좋게 이게 입고가 돼 있습니까? 해가지고 하나 있습니다 해가지고,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어서 되게 많이 좀 적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게 샀었고, 이게 사고 나서 이제 데미지가 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여자친구 텐덤 하려고 제가 이거를 사주니까, 오빠 커플 헬멧 맞출래? 그래서 오빠 이거 부셔져가지고 안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이건 제가 제 돈으로 사고, 여자친구가 오빠 그럼 똑같은 거 사자, 내가 사줄게 해서 72만원짜리 사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가격이 좀 비싸서 사실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글램스터한테 좀 유리한 발언을 해보자면 일단 핀락이 동봉됩니다. 핀락이 또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핀락 가격 제하면 또 한 67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어서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네, 이제 뭐 좀 데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0만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무지 단색인 글램스터는 10만원 싸서 62만원일 거예요. 글램스터가 좀 가격적으로 좀 불리해서 가성비에서 좀 불리했는데 래피드 네오가 최근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몇 달 전에 래피드 네오가 한 50만원 초반대였고 이렇게 스페셜 데칼이 들어간 좀 제품이 10만원 또 비싸서 62만원인데 요새 이게 또 10만원 올라가지고 이거랑 가격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우열을 다투기가 또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워졌죠. 네. 자, 글램스터는 사실 근데 래피드 네오보다 풍절음이 심합니다. 네,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뭐 헬멧의 풍동 공기 유량을 좀 보는 그런 데이터들이 뭐 완전하게 자세한 것은 이 어떤 이제 제품 제작에 있어서의 기밀이니까 좀 빡세게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바이저를 조금 열고 닫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공기 저항을 거스르는 데 있어서는 좀 소리가 좀 이제 래피드 네오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음성이 좀 떨어져서, 네, 래피드 네오를 타고 다닐 때 들어오는 소음이 10이면은 이건 몇 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이란 소음이 있으면은 이걸 쓰면은 한 60으로 들리고 래피드 네오는 한 20 정도? 네. 근데 이제 완전히 계량화한 정확한 건 얘기하는 거 아니고 뭐 사람의 가청 주파수나 뭐 청력이나 뭐 사용 환경이나 네, 뭐 주행하는 패턴 그리고 바이크 기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 그냥 네, 참고만 하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바이저를 열고 닫을 때 어떤 개폐할 때의 조작 난이도랑 그런 느낌이 래피드 네오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살짝 열어놓고 다니는데 완전 락을 했을 때 다시 열 때 조금 신경이 더 쓰였어요. 네, 조금 더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상시 거의 뭐 4계절 열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대신 바이저 시야는 이 면적이 이게 더 넓어가지고 래피드 네오보다는 시야감은 더 좋았다. 더 넓게 보여서 네, 그런 점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래피드 네오는 스넬 인증이 있는데 뭐 헬멧에 보면 국내 판매를 위해서 KC 인증이 있고 DOT 네, 도트 인증 그리고 뭐 EC 유럽 인증, 뭐 스넬 인증, 뭐 몇 가지 인증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스넬 인증은 없고 쇼웨이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기준이 엄청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스넬 인증은 얘는 있고 글램스터는 없습니다. 네, 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제가 또 많이 또 공부해본 바로는 이 정도 헬멧이면은 상당히 오픈 페이스 얼굴 열어놓고 네, 얇은 마스크나 바라클라바 네, 복면 하나 둘러놓고서 운에 맡기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칭가드가 있기 때문에 풀페이스의 헬멧 본연의 어떤 장점을 10분 네, 누리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저는 래피드 네오 할 때 액세서리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 바이저 이 검정 네, 다크쉴드는 별매이고 한 10만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수급이 좀 안 돼가지고 네, 좀 애를 먹었었습니다. 네, 품절 상태에서 또 소량 입고됐을 때 샀는데 그래서 낮에는 이게 물론 여기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네, 이제 조여가지고 이제 와셔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수압을 할 수 있는데 네, 또 귀찮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저 수압이 귀찮아가지고 헬멧을 뭐 하나 더 구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밤에는 좀 안 보여요. 뭐 이제 불빛 보고 의지하면서 갈 수는 있을 정도인데 가로등 없는 길에서는 너무 어둡고요. 그래서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원래 권장사항이 이런 이제 스모그 다크쉴드는 네, 거의 뭐 선글라스 끼고 밤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어둡거나 이럴 때는 이제 열고 다녀야 되는데 페어링 있는 대형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좀 열고 다녀도 크게 문제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가볍고 좋은 시야감 그리고 디자인이 또 이제 멋지고 아름다워가지고 좀 선호하고 소두핏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맞아요. 소두핏이에요. 그냥 여러분 구매하시기 전에 뭐 시착을 해보시고 나서 뭐 거울로 보시다 보면 아 확실히 작아 보인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 쉘 형상과 크기가 좀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저한테는 크게 어필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네, 헬멧은 사실 기왕이면 멋있으면 좋으나 안전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소두핏이라서 제가 이거를 지금 사야겠다. 흡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케미컬의 자존심 레드라인. 레드라인 제품은 검색창에 피카모를 쳐보세요. 네, 자, 두 번째로 제가 구매했던 헬멧. 자, 이 래피드 네오는 아라이, 아라이라고 하면 또 일본의 또 대표적인 헬멧 제작사, 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영상 보실 정도로 관심도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헬멧 잘 만드는 회사죠. 바이크용 헬멧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헬멧에서도 또 알아주는 메이커고, 역사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래피드 네오는 제가 이 헬멧은 사실 이 초록색, 제가 가와사키를 좋아해가지고 가와사키 이제 초록색 정말 지금도 갖고 싶은 바이크 중에 이제 W800이랑 Z900 RSSE 뭐 이런 바이크들은 정말 제가 지금도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는 정도로 좋아하는 바이크인데, 방금 전에 제가 탑건 매버릭을 보고 오면서 거기도 보면은 가와사키 바이크가 나오죠. 86년에도 2022년에도 H2 슈퍼차저 바이크를 타고 가와사키 좋아요. 자, 사실은 원래 제가 오버랜드 카키나 무광색으로 베이지색이나 좀 카키색 헬멧을 좀 보고 있었다가 아니면 빨강이나 노란색 원색 유광 헬멧을 살려 했는데, 역시 이게 저는 실물로 봤을 때 무광 헬멧은 정말 좀 제 기준에서는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무광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잘 코디하시면은 정말 멋진데, 저한테는 좀 광 있는 헬멧들이 글로시한 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한 3, 4지망 밖에 안 됐는데 실물로 보고 와! 그리고 저는 머리 크기가 군대 이제 베레모, 제가 나이에 비해서 군대를 되게 늦게 가서 베레모인데요. 제가 강모가 아니었고 60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헬멧들 메이커마다 좀 다른데 2X라지나 뭐 X라지 정도는 써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얼굴의 면적은 좁아요. 제가 이 얼굴의 면적은 좁은데 이 뒤에도 이제 좀 짱구처럼 길고, 저 같은 분들 많을 텐데 이 뿔같이 살짝 뿔같이 두상이 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약간 위제트 뿔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삭발하면 그런 게 좀 드러나는데, 이 제품들 모두 다 지금 뭐 아시아인들에게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제 머리 두상이 또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지만 또 아시아인의 평균에 맞춰서 거의 뭐 실패 없는 뭐 사이즈만 좀 잘 맞추시면 그런 거고, 그리고 헬멧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피 같은 것들이 커스텀이 원래 됩니다. 뭐 안에 있는 이제 발포 스티로폴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헬멧들은 이제 안전 성능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그 안에 좀 최종적으로 이제 피부에 닿는 건 내피인데, 내피가 머리 정수리부터 뒤통수부터 싹 다 감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처음 구매했을 때는 엄청 쪼여가지고 이제 압박감을 느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 숨이 죽어가지고 좀 편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헬멧을 선택하시면은 쓰고 나서 이제 시착을 해보시는데, 오프라인 샵 가면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제 턱근 뒤에 조인 다음에 흔들어가지고 노는 기분이 들면은 그거는 거의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돼요. 그냥 막 헬멧이 뭐 돌아가 버리거나 이러면은 제대로 된 보호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좀 조이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과유불급이죠. 너무 과하게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거의 막 10분, 30분 하면은 뭐 미칠 것 같다. 이 정도라면은 사이즈를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미디움은 미치게 작은데 들어가긴 하는데 라지는 좀 논다. 뭐 이러면 내피 같은 걸로 좀 승부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거 커스텀을 해주는 것들도 있고, 본인이 느끼는 어떤 체감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면은 이제 맞아가는 그 피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일단은 글램스터랑 비교할게요. 이 두 개의 헬멧이 사실 또 많이 비교도 당하고 궁금하실 텐데, 내피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글램스터보다 래피드 네오가 승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만듦새와 품질이나 그리고 딱 착용했을 때 그냥 글램스터는 편안하다는데,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제가 바로 지금 어휘가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또 몰입감을 더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대랑 볼 쪽을 보호해주는 그런 면, 그리고 목 등 뒤나 이런 것들, 이제 헬멧은 사용하고 나면서 점점 이제 땀이 찰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편안함과 통기성과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이제 느낌은 래피드 네오가 좋았는데 쓰고 벗을 때 불편해요.
쓰고 벗을 때 보면 이게 빨간 뭐 EQRS라고 하죠. 비상으로 이제 제끼는 EQRS도 이 두 제품 다 있는데 쓰고 벗을 때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저만 그런 걸 거예요. 예, 저만 특이하게. 저기 귀가 사람들이 다 짝짝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잘 때도 이제 선호하는 방향이 있고, 또 이제 뭐 음식을 씹을 때도 오른쪽 왼쪽 더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완전히 데칼코마니로 완전히 이퀄일 수가 없거든요. 다 약간씩 다 비대칭이에요. 근데 저는 귀나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머리통이 그런지 귀가 이쪽이 항상 이제 좀 눌리고 그러더라고, 접히고. 그래서 바라클라바 같은 것을 쓰고 나서 귀를 이렇게 정돈해주고 나서 보통 쓰시잖아요. 이제 바라클라바 쓰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채취도 좀 덜하고 육수라고 하죠. 예, 똑같이 더울 때 땀도 좀 덜 흘리는 체질인데, 그래서 이런 헬멧들 보면은 바라클라바를 안 쓰고 쓸 때도 많은데 래피드 네오는 들어갈 때 좀 빡세가지고, 예, 자꾸 이렇게 쓸리고 그러고, 장거리 라이딩 가다 보면은 담배 피워야 돼, 밥 먹어야 돼, 화장실 가야 돼, 잠깐 벗어야 돼, 이럴 때 좀 벗고 쓰고를 자주 하다 보면 시내 발휘할 때도 자꾸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하면 계속 쓸리다가 여기 내추럴이 일어나가지고 막 만두기 같은 것들 되는 게 다 이제 피 고여서 그렇거든요. 저는 오른쪽에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작년에. 네. 그게 다 이 주범이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막상 쓰면 편한데 쓰고 벗을 때 약간 불편한 점. 그런데 이제 내피는 또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내피는 사실 탈부착이 용이해서 결국에 세탁을 한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헬멧을 하나만 쓰는데 여름철에 많이 쓰다 보시면은 이 안에 그 개밥 흉내 나요. 이게 그 땀 냄새나 이제 채취나 이런 것들이 이게 박테리아나 세균들은 음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헬멧 자체를 또 그냥 뭐 일광 건조한다고 이제 태양 직사광선에다가 뭐 안 좋아요. 이게 모든 공산품은 직사광선에 그냥 놓으면은 계속 이제 또 어떤 데미지가 온단 말이에요. 예. 이 안에 있는 이제 발포 스티로폴이나 이런 것들, 이 안에 내장재 충전되어 있는 이제 재료들의, 예, 그런 물질들에도 직사광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헬멧은 이제 헬멧 건조기 저도 있어요. 이제 이제 그 가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쿨링팬 돌아가는 것들도 있는데 거의 사용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헬멧을 돌려 쓰지 않고 한 개만 계속 주구장창 쓰면은 안 말랐는데 계속 또 젖고 그러다 보면은 냄새도 나고 안에 또 이제 안 좋아요. 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어떤 케미컬로 다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가끔은 한번 세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끝나고 나서 세탁하셔도 되고, 네, 여름이나 좀 땀이 많이 흘리고 뭐 어떤 체질이 다 다르시겠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서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사이클로 세척을 하시는 분들도 봐왔습니다. 자, 아무튼 내피는 래피드 네오가 조금 우월하다. 그리고 바이저 열고 닫을 때 훨씬 더 뭔가 쇼웨이가 다른 제품 라인업들은 또 좀 제가 또 할 말이 좀 있는데, 여기 놓여있는 제품으로만 이야기할게요. 예, 그 바이저 이런 거 만드는 것들, 네, 이게 보면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작성이나 조작 편의성이 래피드 네오가 더 우수하고, 그리고 전매 특허인, 네, 이 프로바이저, 네, 이것도 컬러도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옵션 장사질 한다고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이죠. 돈 안 쓰면 됩니다. 싫으면, 필요 없으면. 비싸서 안 산다. 난 필요 없어서 안 쓴다. 네, 뭐 그렇죠. 자, 이 헬멧은 이렇게 바이저를 스왑하거나 헬멧을 여러 개 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이거 달려 있어요. 네. 여기 추가적인 부품이 있거든요. 네, 부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달면은 햇빛이 너무 세다, 닫으면 되고, 필요 없다, 밤이야,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돼. 그리고 바이저를 올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올린 상태에서 주행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여기 에어로다이나믹이 참 좋아요. 되게. 물론 이제 좀 걸리는 느낌, 공기 저항의 어떤 저항감은 느껴지는데, 드래그가 느껴지는데, 그래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페어링 있는 바이크 타면은 거의 못 느끼고요. 어차피 어떤 헬멧을 써도 거의 지금 제 앉은 키에서도 R18 트랜스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리 끝에만 치고 가거든요. 네, 거의 스탠딩하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로바이저는 좀 흠집이 잘 나는 그런 재질이긴 한데, 지금 또 보면은 약간 좀 지문도 묻었고 뭐 이게 알코올 솜으로 좀 닦기는 한 건데, 흠집은 잘 나고
색깔은 똥파리 색깔이 좋아서 이걸 샀어요. 네, 약간 청색, 블루 계열도 있고 네, 미러 계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참 래피드 네오뿐만 아니라 다른 헬멧들에도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헬멧들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든다.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 한 헬멧으로 이제 주간 야간에 전부 다 대응이 된다는 점은 상당히 되게 고무적이고 훌륭한 점이었고, 그리고 글램스터에 비해서 상당히 우월한 아주 좋은 부분이 에어벤트입니다. 자, 에어벤트 이야기 해볼게요. 글램스터는 여기 뭐 알루미늄 느낌으로 이제 메쉬 여기 들어가는 구멍 있고 양쪽에 4개씩 있고, 그리고 이마 쪽에, 이마 위쪽에 이렇게 열고 닫는 거, 이거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가볍고 편한데 시야 넓은데 통기성이 안 좋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클래식 헬멧 중에서 탁월하다는 거지만 그래도 보면은 정말 좋아요. 지금 고프로를 이제 턱 아래로 많이 걷지 않은 그런 세팅을 자주 쓰기 때문에 지금 에어벤트에서 흡입량이 좀 손해를 봅니다. 네, 이거 안 달고 다니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헬멧은 여기도 있어요. 바이저 위에도 여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것도 영향 큽니다. 이걸로. 네. 더울 때는 신라 같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어떤 바람 하나가 너무 어떤 주행 감성이나 체력 소모나 이런 것, 죽겠다, 더워가지고 헬멧 벗고 싶다, 빨리 멈추고 싶다, 그 바이크 그만 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또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또 개폐하는 이제 입 쪽에 열고 닫는 게 있어요. 열고 닫은 거가 이제 공기의 어떤 흐름의 경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뒤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좀 어느 정도 좀 빠른 속도로 주행풍을 좀 맞는 그런 네이키드 바이크를 탔을 때는 진짜 헬멧이 그냥 1차적으로 다 맞지 않습니까? 페어링이나 이런 게 가려주는 게 없잖아요. 네. 와, 그러면은 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이마 쪽이랑 이런 데로.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글램스터보다는 래피드 네오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 투어러 바이크는 사실 바이크 시장에서 좀 뭐 존재감이 있는 그런 영역이지만 또 가격대들이, 바이크 가격이 또 비싸고, 그래서 나는 주행풍을 좀 맞는 클래식 바이크, 뭐 예를 들면 이제 트라이엄프의 뭐 본네비를 탄다, 가와사키 W800을 탄다, 로얄 엔필드 뭐 저 그 클래식이나 인터셉터 이런 것을 타신다. 뭐 또 요새 잘 나가는 클래식 바이크들이 뭐가 있죠? 네, 다 아시겠죠? 뭐 임페리알레, 그 베넬리 거. 또 뭐가 잘 나가지? 커브, 혼다 커브, 슈퍼 커브 타시면서도 이거 쓰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아무튼 풀페이스 헬멧 중에서 클래식 헬멧이라고 불리우는 헬멧 중에서 통기성은 참 좋다. 거기에 스넬 인진. 빠밤! 스넬 인진. 네. 말할 필요가 없죠. 네. 또 스넬 인진은 또 이제 EC 인진과 더불어서 그 스넬이라는 옛날에 또 이제 레이서분이 사망하면서, 네, 그 이제 헬멧 어떤 이제 두부 외상에 대한, 머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스넬 인증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래피드 네오의 강점은 다시 정리하면은 통기성, 바이저,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저, 그리고 또 차음성,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피 퀄리티. 네. 단점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쓰고 벗을 때 좀 빡세다. 네, 구멍이 좀. 네, 그리고 무겁다. 무거워요. 무겁고, 그리고 조금 이거는 제가 제가 세나도 거의 다 제가 달거든요. 어렵지 않다 보니까. 세나 달 때도 조금 사이즈마다 다르고 사람 뭐 두상에 따라 다른데, 세나 설치할 때도 헬멧 같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라고 하면 또 가릴 수 있고, 명명백백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랑 유불리함을 명확하게 또 얘기할 수가 있고,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구글링이나 이런 거, 커뮤니티 카페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뭐 공통된 어떤 답을, 후기를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 사람이 거의 다 또 비슷한 체험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고민되신다면은 저는 래피드 네오 대 글램스터, 첫 번째 두 개 다 사라. 근데 이제 돈은 진짜 써도 벌어도 끝이 없이 부족하죠, 여러분들. 네, 월급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네. 뭐 저도 그래서 사실은 마음 같아가지고는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 놀이를 하고 싶죠. 레피드 네오 뭐 단색, 빨강, 노랑도 갖고 싶고 뭐 그런데 사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이 정도에서 저는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점인데 지금은 바이크에 풀페이스 헬멧도 막 들어가요. 새들백이랑 탑박스에 들어가요. 그냥 의자 위에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네이키드 바이크, 클래식 바이크, 로얄 엔필드나 이런 거 탈 때는 안장에 올려놨다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네. 바이크 카페나 이런 데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수로 헬멧 떨어뜨려가지고 으아! 흠집 나고 찍히고 칠 벗겨지는 거는 둘째 치고 일단 이 헬멧이 비파괴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봤을 때 미세 크랙 나지 않았을까 막 그런 느낌. 좆됐다 이거 헬멧의 기능이 근데 뭐 또 새로 사자니 너무 부담되니까 그냥 쓰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튼 사이드미러에다가 계속 이제 올려놓고 얹어놨다가 이게 내피 안에 내피도 찢어지고 누가 막 탁 치거나 아니면 힘을 받아가지고 사이드미러가 좀 형상이나 각도에 따라 다른데 거의 이런 식으로 얹어놓을 때 있잖아요. 잘 떨어져요. 그러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바이크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것들도 봤었고 엔간하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어디 카페나 식당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는 게 좋죠. 영상이 길 수밖에 없어. 그 다음은 자동차용 헬멧을 소개할게요. 자동차용 짧게. 자, 지금 이쪽에 있는 헬멧부터 소개할게요. 커스텀 도색으로 프랑스의 RRS 제품인데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한스입니다. 한스. 잘 보고 계셨던 시청자 여러분, 영상이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하겠습니다. 2편에는 오픈 페이스의 헬멧, 자동차용 서킷용 헬멧을 다루고 1편의 내용까지 총괄한 요약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편 영상도 편집은 완전 끝나 있으니 금방 올라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박아서 데저트 이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세차용품 센샤 모터 케미컬 레드라인과 함께합니다.